1984년에 출판된 실패의 본질의 부재는 구일본군의 조직론적 연구다. 미드웨이 해전, 과달카날 전투, 레이테만 해전 등 일본군이 전략적으로 실패한 작전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일본군은 왜 태평양 전쟁에서 실패했을까? 첫째, 일본군은 전술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전략에서 졌다. 1942년 사보섬 해전에서 일본 함대는 미군 함대를 격파했다. 하지만 본래의 작전 목적이었던 수송선단을 섬멸하지 못했다. 일본군 상륙부대가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도 결국 이기지 못했던 이유다. 지시와 명령, 전략 목적이 애매했던 일본군과 달리 미군은 지시와 명령이 명료했고 목표를 단일화했다. 둘째, 일본군은 현실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전과를 과대평가했다. 일본군은 개별적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성공 경험에만 얽매여 있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라 믿고 이를 추진했다. 싱글 루프적 사고방식이다. 반면 미군은 목표와 문제가 얼마든지 변한다는 가정하에 끊임없이 현실을 재검토했다. 더블 루프적 사고방식이다. 1942년 산호해 해전에서 일본군은 숙련된 조종사들을 다수 잃었다. 미군의 신무기인 레이더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군은 제대로 원인 규명도 하지 않은 채 똑같은 조건에서 전투를 이어갔다. 반대로 미군은 일본군 전투기들이 정규 항공모함을 격침하자 즉각 항공모함의 방탄, 방화 장비를 철저히 개선한다. 또 일본의 제로센으로 인한 피해를 직시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때까지 아군 조종사를 피신시켰다. 그리고 우연히 포획한 제로센을 철저히 분석하여 약점을 파악한 후 새로운 전법을 세워 조종사들을 훈련했다. 셋째, 일본군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위험 요인과 취약점을 외면했다. 일본군은 미군이 암호를 해독할지 모른다는 당연히 고려해야 할 리스크를 무시했다. 조직적 정보 공유 시스템도 없었다. 이에 반해 미군은 위험을 정확히 공개하고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철저하게 예방책을 마련했다. 구일본군의 사관학교나 육군대학 교육에도 문제가 많았다. 주어진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찾을 때 기존의 수단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기계적 암기와 모범 답안에 가까운 재현이 목적이었다. 재현이 안 먹힌다면 정신론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일본 기업은 컨틴전시 플랜, 즉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에 서툴다는 지적을 받는다. 넷째, 공기에 좌우되는 일본인의 기질이 문제였다. 공기는 집단 전체를 휘어잡는 강한 분위기를 말한다. 일본인은 일단 한번 강한 바람이 불어 방향이 정해지면 좀처럼 멈추지를 못한다. 구일본군 내에서도 합리적 판단이 아닌 공기가 강력하게 작동했다. 일단 공기가 지배하면 논쟁은 무의미하다. 전함 야마토가 오키나와로 출격할 당시 이미 거대 함정의 시대는 끝나 있었고 출격하면 침몰당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다. 논리적으로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지만 멈추지 못했다. 거스를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는 공기 때문이었다. 공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외면한 일본군은 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든다. 불리한 정보를 무시하고 희망적이고 비현실적인 관측에만 의존하는 집단적 사고가 형성된다. 찬물을 확 끼얹는 외부로부터의 강한 자극이 없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이런 상황은 지속된다. 일본의 조직은 평상시라면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안정된 상황을 유지한다. 그러나 일단 위기가 닥치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조직적 결함을 드러낸다. 이 또한 일본의 독특한 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예전의 공기가 지금은 동조압력이 되었다. 원리나 논리보다 조직 융합과 단결을 우선함으로 동조압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동조압력이 작동하면 조직은 변화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다. 구일본군의 전략적 실패가 전후 일본 조직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군이 벌인 여러 전투를 보면 실패의 본질이 드러난다.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의 차이가 승패를 좌우한다. 자기 부정과 자기 혁신이 없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실패는 반복된다. 우리는 구일본군의 실패로부터 자유로운가?